안녕하세요. 간단 서양 요리 가족 여러분. 저번에 토마토 소스를 만들었던 거 기억하시죠? 토마토 소스를 파스타와 함께 먹는 것만으로도 좋지만 가끔은 단백질을 추가하고 싶은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트볼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토마토 소스 스파게티 하면 자연스럽게 미트볼이 생각이 나는데요. 이탈리아 본토에서는 미트볼을 스파게티 위에 얹어 먹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합니다. 보통 미트볼과 파스타를 따로 내어 놓던지 아니면 빵이나 파파르델레 같이 굵은 면과 함께 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미트볼 스파게티는 미국식 이탈리안 요리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곳은 뉴욕 브루클린의 윌리엄스버그라는 동네이고요. 저는 지금 그 안에서도 가장 번화한 거리인 베드포드 애비뉴 선상에 있습니다. 젊은 예술가들이 많이 살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한국으로 치면 홍대와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전에 맨하탄의 높은 집세 때문에 브루클린으로 밀려난 예술가들이 많이 살기 시작했고요. 그와 함께 젊고 새로운 문화가 많이 형성이 되면서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맨하탄 못지않게 높은 집세로도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소품 하나까지 신경을 쓰는 인테리어 덕분에 음식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는 미트볼 전문점입니다. 여기 이렇게 먹고 싶은 메뉴 옆에 체크를 해서 주문을 하는 방식이고요. 저는 제가 동영상을 올릴 기본 토마토 소스 미트볼 스파게티를 주문했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나타난 저에게 서비스로 핫소스를 곁들인 버팔로 미트볼까지 제공을 해주셨는데요. 하지만 제가 너무 기대를 했기 때문일까요? 기본 미트볼 스파게티와 버팔로 미트볼 모두 저에게는 실망스러운 맛이었습니다. 토마토 소스 맛은 신선했지만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고요. 미트볼도 별 감흥이 없는 맛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들른 곳은 워싱턴 DC에 있는 유니온 마켓입니다. 여러 가지 레스토랑이 모여있는 푸드코트입니다. 이 이탈리안 식당은 소스는 물론 파스타와 치즈까지 직접 만드는 곳이라 제가 자주 찾는 곳입니다. 오늘은 미트볼 스파게티를 먹어봤는데요. 와, 이건 정말 맛있네요. 부드러워서 입에 넣자마자 녹는다는 표현이 맞을 듯 싶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오늘 제가 만드는 미트볼은 뉴욕의 미트볼 전문점에서 먹어본 것보다는 한 10배 정도 맛있고요. 이곳 유니온 마켓에서 먹는 것보다는 조금 덜한 맛입니다. 이렇게 만들 수 있으려면 앞으로 많은 연구를 해봐야 하겠죠. 자, 그럼 요리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미트볼 레시피는 본 애프텟이라는 요리 잡지에서 발췌해온 것입니다. 재료가 간단하고 요리 시간도 짧고 말씀드렸다시피 맛도 웬만한 식당 못지 않습니다. 우선 빵을 갈아서 빵가루를 만들어줍니다. 빵가루에 우유를 붓고 충분히 적셔줍니다. 빵가루가 우유를 흡수할 수 있도록 10분 정도 두겠습니다. 큰 그릇에 갈은 돼지고기, 갈은 소고기를 우선 손으로 섞어주시는데요. 갈은 소고기는 풍미를, 돼지고기는 식감을 살려주니까 이왕이면 두 가지 고기를 함께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죠. 여기에 파마잔 치즈가루, 다진 파슬리, 다진 마늘, 소금, 후추, 달걀물, 그리고 우유에 적셔두었던 빵가루를 고기에 넣고 손으로 섞어주시는데요. 이때 너무 많이 치대면 고기의 식감이 단단해지니까 적당히, 그러나 골고루 섞어주시는 것 잊지 마세요. 달걀물이 모든 재료를 붙잡아주는 풀과 같은 역할을 해주고 우유를 머금은 빵가루가 미트볼을 부드럽고 촉촉하게 만들어줍니다. 만약 이탈리안 파슬리를 구하실 수 있다면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탈리안 파슬리는 보통의 오글오글한 파슬리보다 잎이 더 평평한데요. 그래서 플랫 파슬리라고도 불리웁니다. 향이 보통의 파슬리보다 훨씬 더 강해서 오늘같이 여러 재료가 섞여도 제법 자기 역할을 다 합니다.
지금 이대로 동그랗게 빚으셔도 되지만 조금 질퍽거리는 느낌이라 예쁘게 모양 내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다른 고기는 차가울수록 지방질이 굳어서 다루기가 쉬워집니다. 만약 시간에 여유가 있으시다면 1시간 정도 냉장실에서 차갑게 만들어 주신 후에 먹기 좋은 크기로 동그랗게 빚어주세요. 완성된 미트볼은 냉장실에서 하루 이상 두면 변색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오래 보관하고 싶으시다면 접시에 유산지를 깐 후 미트볼을 일정한 간격을 두고 올려주신 후에 비닐랩을 씌우고 얼려주세요. 얼은 미트볼은 위생봉지에 담아서 냉동실에서 보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준비된 미트볼은 여러가지 용도로 쓰일 수 있겠죠. 오늘은 냉동실에 얼려놓은 미트볼을 가지고 미트볼 섭과 미트볼 스파게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섭은 सब머린 샌드위치, 즉 잠수함 모양 샌드위치의 약자로 그 모양이 잠수함 같이 길쭉하게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각종 샌드위치를 파는 서브웨이 섭도 잠수함 같이 긴 빵으로 만든 샌드위치를 지칭하는 말이겠죠. 물론 지하철을 뜻하는 서브웨이의 섭은 언더 또는 빌로우를 뜻하는 전치사입니다. 섭 샌드위치는 미국 동부 지역의 이탈리안 이민자들에 의해서 미국에 정착했기 때문에 이탈리안 샌드위치라고도 불리우는데요. 이런 섭들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메뉴 중에 하나가 미트볼 섭이 아닐까 합니다. 언뜻 내가 이걸 만들 수 있을까 의구심이 생기지만 미트볼 섭 역시 집에서 만들면 정말 간단하고 더 맛있다는 사실. 중불에서 요리 시작할게요. 팬에 올리브 오일을 두른 후에 미트볼을 올려서 겉면을 갈색이 돌도록 구워줍니다. 처음부터 토마토 소스와 함께 익혀도 되겠지만 겉면을 바삭하게 구워주면 육즙이 빠져나오는 것도 막아주면서 맛은 배가 됩니다. 미트볼이 골고루 갈색이 나면 토마토 소스를 넣고 뚜껑을 닫아서 익혀줍니다. 이렇게 해주면 얼어있는 미트볼이라도 속까지 잘 익을 수 있겠죠. 저는 미트볼과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저번에 올린 깊은 맛 토마토 소스를 사용했습니다. 미트볼 크기와 해동 상태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보통 15분에서 20분 정도 익히면 충분할 것 같은데요. 한번 시식을 해보시고 다 익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미트볼을 토마토 소스와 함께 익히는 동안 다른 한쪽에서는 버터를 녹이고 기다란 빵을 버터에 바삭하게 구워주세요. 버터에 빵을 바삭하게 구워내면 토마토 소스가 빵에 스며들어서 눅눅해지는 것을 방지해줍니다. 미트볼이 속까지 골고루 익으면 모짜렐라 치즈, 즉 피자 치즈를 골고루 뿌려주시고 잠시 뚜껑을 닫아서 치즈가 보기 좋게 녹아 흐르게 만든 후에 빵 위에 올려주시고 원하신다면 파마산 치즈까지 솔솔 뿌려주신다면 정말 맛있는 미트볼 섭이 완성이 됩니다. 저는 이렇게 만든 미트볼 섭을 쿠킹 호일로 포장해서 냉장실에 두었다가 다음날 쿠킹 호일 채로 오븐에 데워 먹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실 때에는 빵의 앞뒷면을 버터에 골고루 구워주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빵이 쿠킹 호일에 붙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만들자마자 먹는 미트볼 섭도 물론 맛있지만 토마토 소스와 하룻밤 푹 익혔다 먹는 미트볼 섭의 맛은 정말 제가 강추합니다. 소스가 은근히 배어들어 살짝 눅눅하면서도 버터로 인해서 바삭해진 빵의 식감이 부드럽게 숙성된 미트볼과 하나가 된 듯한 맛입니다. 웬만한 햄버거는 비교도 안 되게 맛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제 주방에 계신다면 꼭 함께 먹고 싶어지는 맛입니다. 자, 다음은 미트볼 스파게티를 만들 건데요. 남은 미트볼과 소스에 알덴테로 익힌 면을 휘적휘적 해주시고 간을 보시고 필요하다면 소금 후추로 마지막 간을 해주세요. 면수, 즉 파스타 삶은 물은 다 버리지 마시고 조금 남겨두었다가
되직해진 토마토 소스의 농도를 맞출 때 사용합니다. 파스타를 그릇에 담고 보기 좋게 미트볼을 올려주시고 원하신다면 파마산 치즈 가루도 솔솔 뿌려주세요. 집에 있는 파슬리가 신선하지 않아서 건조 파슬리를 뿌렸는데요. 이왕이면 생파슬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더 좋겠죠. 미트볼을 베어 먹을 때마다 입에 가득 담기는 치즈와 파슬리의 향이 정말 좋은데요. 왠지 아이들의 음식처럼 여겨졌던 미트볼 스파게티가 어른의 입맛에 당당히 도전장을 내미는 듯 합니다. 간단 서양 요리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만나요.